우리가 오늘 나가는 게 뭐냐면은 도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늘 도함수의 활용 1, 그 다음 주에 2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 일단은 도함수의 활용에서 우리가 1에서는 뭘 배우냐, 많이 안 배우고요. 그냥 접선에 대한 거 하나 배워. 접선. 한마디로 직선에 관련된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보자. 문제에서 앞으로 어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래요. 유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유형은 뭐냐? 1번 유형은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질 때,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질 때가 1번 유형입니다. 1번 유형. 번호까지 기억하시고 제목까지 암기해주세요.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질 때가 1번이다. 봅시다. 그럼 지금 곡선이 이런 식으로 있고 이 곡선을 y는 fx라고 이렇게 하자고. 근데 문제에서 점을 하나 알려주면서 이 점이 예를 들어서 뭐 알파 콤마 f 알파다라고 해서 이렇게 점을 알려줍니다.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고.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배웠지만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를, 그럼 x좌표가 알파인 점에서의 기울기, 걔를 뭐라고 하냐 얘들아? 순간 변화율 f 프라임 알파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뭐 x좌표가 2였으면은 기울기가 f 프라임 2, x좌표가 마이너스 3이었으면 f 프라임 마이너스 3, 이렇게 기울기 구했죠? 다시 한번, x좌표가 알파니까 x좌표가 알파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 프라임 알파라는 거죠. 됩니까? 한마디로 원함수가 있으면 미분한 다음에 x좌표를 집어넣으면 그게 기울기야. 그럼 애초에 지나는 점 알고 있었네? 기울기 알아냈네? 결론은 뭐가 됩니까?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f 프라임 알파의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좌표가 이렇게 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죠. 예를 하나만 각 유형별로 예제를 하나씩만 들어볼게요.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요. 이 곡선이 fx는 x 3승 플러스 3x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요,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을 1,4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어요. 그럼 접선은 접선인데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이잖아. 그럼 이 기울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 f 프라임 1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그럼 지금 기울기를 구하면 되니까 다시 한번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기울기는 f 프라임 1이라고 합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세요. 뭐 한다 그러면은 원함수를 가지고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선 도함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f 프라임 x 도함수 어디냐? 3x 제곱 플러스 3 되겠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암산하면 6이 되겠네요. 그럼 애초에 점을 알고 있었고 기울기 알아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뭐 됩니까?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6의 x 마이너스 x 좌표가 되면서 직선 구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접선의 방정식 2번 유형을 정리할게요. 제목까지 암기해 주세요. 2번 유형은 뭐냐? 2번 유형은 기울기가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야. 1번 유형은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지는 거고, 2번 유형은
기울기가 주어진다. 그럼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이 곡선이 y는 fx라고 하자고. 그 다음 문제에서 어떤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출제자가 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그게 이상해.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이야 라고 이렇게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는 점을 알려줬었죠? 그럼 아까는 점을 알려줬으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했잖아. 이번엔 기울기가 주어진 거야. 뭘 알아야 되겠어? 이번에는 점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그 점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뭔가 쓸 건데 보자. 요것도 필기를 하세요. 구석에다 필기하세요. 뭐냐면은 도함수의 기능. 도함수의 어떤 일종의 기능이야. 기능. 도함수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그래프가 fx는 x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점이 예를 들어서 2,4라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빨간색. 그럼 일단 원함수를 미분해서 f'x 도함수가 뭐 되는 거예요? 2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도함수의 첫 번째 기능은 도함수에다가 접점에 x 좌표를 입력하면 기울기가 나옵니다. 기울기가. 함수라는 건 뭔가를 입력하면 어떤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접점의 x좌표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2죠. 2를 입력하는 거야. 그러면 f'2가 얼마다? 4다. 4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얘가 뭐예요? 기울기인 거죠. 그런데 도함수의 기능은 더 있어요. 도함수에다가 기울기를 입력해.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은 접점에 x 좌표가 기어 나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에다가 사람 이름을 입력하면 전화번호가 나오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이름이 나오죠. 됐죠? 그럼 이번에는 도함수가 방금 구한 게 뭐였냐면은 도함수가 2x였어. 이번엔 질문이 보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야, 요 초록색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점이 몇 콤마 몇이야 물어본 거야. 그럼 얘가 도함수니까 도함수는 뭐예요? x좌표가 x인 점에서의 기울기야.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야. 도함수 이퀄 기울기. 뭐라고 다시 한번 필기하세요. 도함수와 기울기를 같다라고 놓는 거야. 그럼 만족하는 x 얼마냐 얘들아?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x값이 의미하는 건 얘가 의미하는 건 접점의 x 좌표라는 거죠. 접점의 x좌표. 그래서 기울기를 입력했더니 접점의 x좌표가 나온다. 기억하면 다시 한번 도함수의 기능은 접점의 x좌표 입력하면 기울기 나온다. 기울기 입력하면 접점의 x좌표 나온다. 두 가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상황이냐? 내가 지금 기울기를 알고 있어. 그럼 나는 당연히 이 점만 몇 콤마 몇인지 구하면 되잖아. 한마디로 내가 알고 싶은 건 접점의 x좌표인 거야.
맞냐? 무슨 말인지.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도함수 필기하세요. 일단은 도함수를 구하는 거죠. 얘가 뭘 의미해요? x좌표가 모를 때의 기울기야. 우리 뭐 했어요? 좀 전에도 필기했지만 도함수 이퀄 문제에서 주어진 기울기. 또 써요. 다시 한번. 2번 유형이 나오면 도함수 이퀄 문제에서 주어진 기울기라고 식을 세우는 거야. 얘를 공식처럼 얘를 암기하는 거야. 도함수 이퀄 기울기, 도함수 이퀄 기울기, 도함수 이퀄 기울기, 이런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럼 이 방정식은 무슨 방정식이냐면은 x 값을 구하는 x에 관한 방정식입니다. 그럼 x에 관한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은 이 방정식을 졸라게 풀어서 x 값을 구했더니 그게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알파가 의미하는 게 아까 뭐였어요? 접점에 x 좌표라는 거죠. 그래서 x가 알파였으니까 이 점이 드디어 x 좌표가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럼 알파를 원함수에 집어넣으면 f 알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론부터 내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처음에는 기울기를 알고 있었는데 점을 알았으니까 y-y 좌표는 기울기 m의 x-x 좌표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건 뭐 공식은 아니에요. 외울 필요 없어요. 굳이 방법만 알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일로 와서 중요한 내용이 결국은 x 값을 구한 알파의 실근의 개수가 알파가 접점의 x좌표를 의미하니까 알파가 2개면 접점의 x좌표가 2개고 접점이 2개라는 거야. 알파가 3개면 접점의 x좌표가 3개고 실근도 3개라는 뜻인 거고. 그럼 결국은 접점의 개수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결정돼. 접점이 2개야. 접선도 2개겠죠. 됐으면 그래서 알파의 실근의 개수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실근의 개수가 결국은 내가 구하려는 접선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알파의 실근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다. 너무 중요합니다. 필기하세요. 예제 하나, 밑에 하나 필기하세요. 예제 하나 봅시다.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요, fx라고 하고 얘가 x3승 플러스 x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문제에서 야, 빨간색 직선 좀 완성해봐 이런 거야. 근데 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접선에 내가 너한테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줄게. 이 기울기가 5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우리 살짝만 복습 하나만 하자. 우리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직선을 완성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 직선의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는 거죠. 맞냐? 기울기는 뭐 m이라고 하고요. 한 점은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직선은 뭐예요? y-y 좌표는 기울기 m의 x-x 좌표가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뭘 알아도 돼요? 그 직선에 지나는 2점을 알고 있어도 직선 완성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점 하나는 x1, y1이라고 하고 다른 거는 x2, y2라고 할게요. 그럼 2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 되는 거예요? y-y 좌표는 기울기가 x2-x1분의 y2-y1에 괄호 열고 x-x1이 이렇게 되겠죠. 고1 내용입니다. 모르는 사람 복습해오세요. 모를 수도 있는데. 다시 일로 올게요. 보자. 그럼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5야. 기울기를 내가 알고 있어. 그럼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는 점을 하나 더 알면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점을 알아야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일단은 도함수를 구합니다. 도함수가 뭐예요? 3x 제곱 플러스 2x가 이렇게 되겠죠. 맞니 얘들아? 도함수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접점의 x좌표를 알고 있는데 기울기가 궁금하던가, 기울기를 알고 있는데 접점의 x좌표 궁금하던가, 얘가 됐건 얘가 됐건 도함수라고. 도함수를 구한다 뭐 하는 거예요? 도함수 이퀄 문제에서 주어진 기울기. x 얼마 있냐? 1 있겠다. 1. 그러면 x가 1이다. 얘가 뭘 의미해요? 여러분들? 접점의 x 좌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1을 원함수에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겠죠. 그럼 기울기 알고 있고 지나는 점 알았으니까 y-y 좌표는 기울기 5에 x-x 좌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유형과 2번 유형은 뭐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이제 3번 유형을 정리할 건데 3번 유형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3번은 제목이 뭐냐?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요. 점. 봅시다. 시작합시다. 어떤 곡선이 있고요. 이 곡선을 y는 fx라고 할게요. 이번에 문제 출제자가 곡선 밖의 점을 알려주면서 이 점이 a, b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곡선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긋는 거죠. 그럼 나는 어차피 이 빨간색 직선을 완성해야 되니까 점을 알고 있죠. 그럼 나의 목표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기울기가 됩니다. 그런데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일단은 접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접점이 있겠죠. 이 접점이 몇 콤마 몇인지를 모르니까 임의대로 알파 콤마 f 알파라고 이렇게 두는 거야. 내가 임의로 알파 콤마 f 알파. 이렇게 뒀더니 보자 얘들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린 뭐라고 하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죠. 그럼 더 봐. 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빨간색 기울기랑 특정한 점, 알파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하냐?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죠. 그럼 눈으로 봐도 파란색과 빨간색의 기울기 어떠냐? 같아 보이죠. 그래서 뭐 한다? 곡선 밖의 점이 있는데 곡선 위의 점을 알파 콤마 f 알파라고 두면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과 한 점에서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은 같다라는 겁니다. 보자 무슨 말인지. 그럼 지금 제가 좌변에다가는 평균 변화율을 쓸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x 좌표끼리 빼고 y 좌표끼리 빼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좀 전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변에다가는 순간 변화율을 쓸 거예요. 그게 뭐예요? x 좌표가 알파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걔를 뭐라고 합니까? f 프라임 알파라고 하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3번 유형의 공식처럼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얘를. 이게 공식이야. 3번 유형은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으니까 접점을 알파 콤마 f 알파라고 둔 다음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그럼 이 방정식을 졸라게 풀면요. 이 방정식은 알파 값을 구하는 알파에 관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산해서 알파를 구했더니 그 값이 K라고 합시다. 그럼 얘들아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애초에 뭐 알고 있었냐? 애초에 점을 알고 있었지. 뭘 구하고 싶었냐 우리? 기울기를 알고 싶었던 기울기. 그럼 지금 내가 구한 알파 값을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 순간 변화율에 집어넣는 거야. 순간 변화율에. 그럼 K를 집어넣으시면 그 값이 뭐가 되겠어요? F 프라임 K가 되겠죠. 얘가 내가 구하려는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 내신 뭐예요? 나는 A, B를 알고 있었고 기울기까지 구했으니까 최종 결론은 y-y 좌표는 기울기 F'K의 x-x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 접선을 완성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완성하면 되고 문제에 따라서 접점의 좌표에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졸라게 구한 이 알파 값이 의미하는 건 접점의 x 좌표입니다. 그럼 알파가 2개면 접점의 x좌표 2개, 접점이 2개, 접선이 2개. 알파 값이 3개면 접점의 x좌표가 3개, 접점이 3개, 접선이 3개. 필기하세요. 알파의 실근의 개수가 결국은 내가 구하려는 접선이 2개인지 3개인지 개수를 의미합니다. 얘도 중요합니다. 3가지만 정리를 더 합니다. 필기하세요. 이번 뭐라면은 평균 값의 정리. 평균 값의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그래프가 반드시 미분이 가능해야만 평균 값의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바로 설명하기 전에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내가 필기하지 마세요. 요거는 아무데나 2점을 잡은 다음에 2점을 찍 연결했어. 그냥 물어볼게요. 그 다음 내가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이 빨간색과 기울기가 똑같은 순간 변화율은 몇 개 있을까? 몇 개 있을까? 다시 한번 봐봐. 잘 생각해봐. 틀어도 되는데 이 빨간색과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몇 개 있을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예요? 이 빨간색을 그대로 평행 이동시킨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에서만 이렇게 하나가 생기겠죠. 다른 데만 안 생겨, 기울기가 이렇게. 좀만 더 볼게요. 이번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내가 점을 2개를 이 점과 이 점을 잡은 다음에 2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합니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죠. 이것처럼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라고 합니까?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죠. 그럼 지금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은 몇 개 있을까? 2개 있겠죠. 왜 2개예요? 빨간색을 이렇게 찍 올리면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쯤에 똑같은 게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얘를 찍 내리면 어딘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쯤에 생기겠죠. 이렇게. 되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이번엔 곡선이 마지막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고. 나중에 이거 4차 함수인데 많이 그립니다. 이번엔 점을 여기와 여기를 잡고 이렇게 그은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순간 변화율 몇 개 있겠냐? 3개 있겠죠. 왜? 여기쯤에 하나 있을 것 같아. 여기쯤에 하나 있을 것 같아. 마지막 여기쯤에 하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3개가 있겠죠. 그럼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어가지고 적어도 1개가 있습니다. 필기하세요. 필기하세요. 그림 그립시다.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고요.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을 A, FA.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이 B,
FB. 그래서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우린 곡선 위에 두 점 A, FA와 B, F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하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뭐라고 하냐 얘들아? 얘를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를 하죠. 다시 한번 쓰세요. 빨간색은 평균 변화율, 평변이라고 쓸게요. 초록색은 순간 변화율, 순변이라고 쓸게요. 그럼 평균값의 정리가 도대체 뭐냐? 그럼 참, 이 점의 x좌표는 C라고 할게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FA 얘가 평균 변화율이죠. 그 다음에 C점에서의 기울기 F'C 얘가 순간 변화율이죠. 또 쓸게요. 그럼 좌변은 평균 변화율, 우변은 순간 변화율. 그러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를 만족하는 점 C가 몇 개 존재하냐? 이 그림에선 하나처럼 보이지만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몇 개 있다 얘들아? 나이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이 상황을 만족하는 점 C가 적어도 한 개 한 개야 이거.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칠판 보세요. C가 어디 있어요? A와 B 사이에 있죠. 그래서 C의 범위는 항상 A와 B 사이에. 이거 너무 중요해. 만약에 C 값을 열심히 구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 녀석은 답이 아니야. 그래서 범위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C를 열심히 구했는데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 또 말로 암기하자. 좀 보세요. 평균값의 정리는 뭐냐면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를 만족하는 점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거야. 저 다시 한번 마지막 한 번만 더. 뭐라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를 만족하는 점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봅시다. 또 필기하세요. 이번에는 롤의 정리야. 롤의 정리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무슨 말이냐면 롤의 정리는 평균값의 정리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평균값의 정리만 알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롤의 정리를 알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조금 달라요.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어요. 이 점과 이 점이 지금 높이가 같냐 다르냐? 높이가 다르죠. 그런데 가끔 상황에 따라서 저 두 점이 높이가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 생겨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는 A, 여기는 B. 그럼 여기가 FA면서 동시에 FB가 되겠죠. 그럼 어찌됐건 빨간색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얘 또한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FA와 FB가 같아지는 바람에 이 기울기 얼마냐? 기울기 얼마냐? 1? 0이죠. 왜? 얘랑 얘 또 봐봐봐. 얘랑 얘가 똑같잖아. 0이잖아. 아니면 그냥 눈으로 봐도 0이잖아, 기울기 이거. 한마디로 롤의 정리는
평균값의 정리랑 99% 똑같은데 이 점의 높이가 같아지는 바람에 평균 변화율이 무조건 0이 된 겁니다. 무조건 0이야. 이게 롤의 정리야. 그럼 마찬가지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뭐 되는 거예요? 이 빨간색과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쯤에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 점의 X좌표를 C라고 합시다. 다시 뭐라고? 결국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를 만족하는, 그래서 얘도 공식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상황을 만족하는 점 C가 얘 또한 적어도 한 개 존재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저 만족하는 C가 A와 B 사이라는 이 범위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범위가 은근히 중요합니다. 요거 확인 안 했다가 답을 틀린 경우가 있어. 열심히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C값을 2개를 구했는데 둘 중에 하나 답이 아닌데 그거를 걸러내지 못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범위. 얘도 이제 외울 때는 롤의 정리는 평균값의 정리에서 평균 변화율이 0이구나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저 좀 보세요. 봐봐. 계속 말로 암기해야 돼. 평균값이 뭐예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를 만족하는 점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근데 너네한테 롤의 정리 뭐야? 물어보면은 평균값의 정리랑 똑같은데 평균 변화율이 0. 맞냐? 한마디로 평균 변화율이 0인 평균값의 정리를 롤의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내용들 하나 더. 오늘의 마지막 내용을 정리합시다. 이번엔 뭐냐면은 두 곡선이 접할 때, 다른 말로는 공통인 접선. 이렇게 보자. 이런 식으로 Y는 fx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접한 거 이렇게 Y는 gx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접했기 때문에 당연히 접점이 있겠죠. 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식을 2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번 식은 뭐예요? 얘들아, 둘이 접했지? 저 좀 보세요. 그럼 t를 여기 집어넣나? 여기 집어넣나? 함수가 어때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ft는 gt와 같다. 두 번째 식은 이 접점에서 7번 보세요. 좀만 집중. 마지막이야. 이 점에서 빨간색 곡선에다가 접선을 긋나. 그 기울기가 뭔데 얘는? F'T인 거야. 아니면 초록색을 미분한 다음에 접점에 X좌표를 집어넣어서 접선을 긋나. 기울기가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을 미분한 다음에 접점에 X좌표를 집어넣나. 초록색을 미분해서 집어넣나 기울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공식처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됩니까? 가능하시죠? 그래서 일단 오늘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예요? 곡선 위의 점이 주어졌죠. 그럼 식을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곡선 위의 점이니까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겠죠. x에다가 2, y에 6 대입하시면 6은 x에 2를 집어넣으면 8 플러스 4a 플러스 b가 이렇게 되겠죠. 됐니 얘들아? 그럼 지금 모르는 문자가 a, b 2개이기 때문에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근데 뭐합니까? 보자 이제 x좌표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8이다
얘들아 얘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냐? F 프라임 2는 요 괄호 안에 들어올 게 접점의 X좌표예요. 그게 얼마다? 8이다. 어렵지 않죠? 뭐 하시는 거예요? 얘를 미분하자고. 그러면은 Y 프라임은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되겠죠. B는 사라지겠죠? 이따 오늘 질문 많이 받을 거예요 오늘. 여기다가 접점의 X좌표를 집어넣자고. 그럼 뭐 되는 거예요? 4에 12 더하기 4A가 되겠죠. 이게 뭐예요? 미분계수. 그게 얼마다? 8이다. A 얼마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B값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문제 봅시다. 얘들아 오늘 내가 접선의 방정식 유형을 3개를 정리했는데 이거 몇 번 같냐? 몇 번이야? 1번. 1번. 왜 1번이에요? 곡선 위의 점이 주어졌잖아. 그럼 지금 나는 얘들아 점을 알고 있잖아. 뭘 구하면 좋겠냐? 기울기를 구하면 좋겠죠.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럼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얘를 fx라고 한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f'x는 뭐 되는 거예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이렇게 되겠죠. 됐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1 집어넣으면 f'1은 뭐 되냐? 1 플러스 a가 되겠네요. 결국은 a를 알아야 되겠네. 식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 뭐 하시는 거예요? 곡선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y에다 3, x에 1 대입하면은 3은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가 되겠죠. a 얼마다? 1.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기울기 얼마다? 2가 되겠죠. 그럼 드디어 f'1이 2인 거 기울기 구했죠. 그 다음 또 나는 지금 뭐 알고 있어요? 1,3 지나는 거 알고 있죠. 끝났네요. 뭐 하는 거예요? y-y 좌표는 기울기 2의 x-x 좌표가 되면서 정리하면 답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얘를 정리한 다음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이 식과 비교하면 BC도 구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볼게요.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 곡선을요 fx라고 할게요. 그 fx가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2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곡선 위에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제가 2,0이라고 할게요. 그럼 2,0에서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접선이죠. 접하니까. 근데 문제에선 접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구하래요. 한마디로 2,0을 지나면서 이 접선과 이렇게 직교하는 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린 이런 빨간색 선을 앞으로 법선이라고 하는 법선. 이거를 법선이라고 해요. 이름은 알아두면 좋아요. 나중에 써먹을 때 있으니까. 그럼 지금 일단 파란색 기울기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럼 파란색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이 녀석을 미분한 다음에 접점에 x좌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미분하는 방법은 3개의 고백골을 미분해도 되고 전개한 다음에 미분해도 되고 상관이 없겠네. 됐습니까? 그럼 그냥 고백골로 미분할게요. 보자 무슨 말인지. 그럼 지금 미분하면 여기다 할게요. f'x는 첫 번째 걸 미분하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대로 플러스 이번엔 첫 번째 건 그대로 두 번째 건 미분하면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세 번째 거 그대로 마지막은 첫 번째 거 그대로 두 번째 거 그대로 세 번째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겠죠.
차라리 전개도 괜찮을 것 같아. 차라리. 그 다음에 정리는 더하지 말고 얼마 집어넣냐 얘들아 x에다가 얼마 넣어야 돼? 2 넣어야 되겠죠. 왜? f가 2니까. 그럼 이 녀석 뭐 되냐? 빵. 얘 뭐 되냐? 빵. 암산해봐. 2는 뭐 되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럼 내가 지금 힘들게 뭐 구했냐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죠. 그럼 나는 지금 요 파란색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거야. 그럼 빨간색은 얼마겠냐? 직교하니까 6분의 1 되겠죠. 얘를 역수취하면서 마이너스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나는 점 알고 있고 드디어 기울기 알아냈으니까 y-y 좌표는 기울기 6분의 1에 x-x 좌표가 이렇게 되면서 정리하시면 구할 수 있겠죠. 됩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다음 문제 봅시다. 365번 한번 보겠습니다. 곡선 위의 점의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난다. 이 말이 처음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있어. 그래서 이 곡선을 fx가 x3승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곡선 위의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이 1,2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은 겁니다. 그림은 그냥 개념을 잡기 위한 그림입니다. 대충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접선이 계속 연장이 되다 곡선과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만나고 있죠. 맞니 얘들아? 이 점이 다시 만나는 점인 거야. 이 점이 뭐라고 했어요? A, B라고 한 겁니다. 그럼 결국은 A, B를 구하기 위해서도 빨간색 직선을 완성시켜야 돼. 그 다음에 이 곡선과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이 점은 직선과 곡선의 교점이잖아. 뭐 한다? 좀 있다가 직선을 완성하고 곡선과 뭐 한다?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결국은 이 문제도 좀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뿐이지 결국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접선 구해봐 이런 얘기야. 그럼 얘들아 이 접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게 몇 번 유형이냐 오늘 배운? 1번 유형이죠. 곡선 위의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나는 지금 곡선 위의 점을 알고 있고요. 얘 뭐합니까? 기울기 알아야 되겠네. 그럼 x 좌표가 1인 점에서의 기울기를 뭐라고 하냐 얘들아? 이 기울기를 f'1이라고 하는 거죠. 미분한 다음에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접점에 x 좌표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원함수를 미분하면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5 되겠죠. 그럼 우리는 드디어 애초에 점을 알고 있었고 그로부터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인 거 구했으니까 직선을 완성시키면은 y-y 좌표는 기울기 마이너스 5에 x 좌표 되겠네. 얘를 표준형으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5인데 이항되니까 플러스 얼마예요? 7이 되겠죠. 됐냐? 그래서 빨간색을 완성했고 곡선은 다시 한번 쓰면 y는 x3승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럼 뭐합니까? 얘도 y고 얘도 y니까 직선과 곡선을 연립하면 되겠죠. 뭐 하시는 거예요? 곡선 x3승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라고 둡니다. 그럼 얘들아 봐봐. 잠깐만. 난 봐봐. 얘를 계산해 보나 마나 몇 차 방정식이냐? 3차 방정식이지. x가 몇 개 있냐? 3개겠지.
그런데 얘는 중근과 실근이야. 난 풀어보지도 않았는데. 난 그 하나가 뭔지 알아. 뭘까? 1. 1이야. 왜 1이야? 1에서 접했잖아. 맞냐? 얘는 1을 중근으로 가죠. 결국 접했기 때문에. 맞아? 아니 봐봐. 한 번 다시 봐봐. 내가 너네한테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2차 함수인데 얘를 fx라고 하자고. 여기를 내가 그냥 뭐 2라고 할게. 그래서 너네한테 야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갖냐라고 물어본 거야. 어떤 거냐? 2에서 접했지. 그럼 얘는 2를 중근으로 갖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직선과 곡선을 연립하게 되면 이미 1에서 접했기 때문에 얘는 해보나 마나 1을 중근으로 가죠.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래야 얘를 인수분해하기 편해서 그래. 그래서 이항시키면 x3승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는 0 되겠죠. 그럼 3차 방정식 풀기 위해서 조립대법 쓰면은 1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2죠. 얼마 집어넣을 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얼마 집어넣을까? 1 넣어야죠. 아까 1이 중근이었으니까. 여기다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 때문에 x 마이너스 1 인수를 갖고요. 이거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니까 한 번 더 인수분해하시면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1을 중근으로, 그 다음에 2를 실근으로 갖겠죠. 됐냐? 그럼 얘들아, 이 a가 얼마인 거야 결국 a가? a 얼마야? a 얼마 얘들아? 2죠. 2. 그래서 a가 2입니다. 맞냐? 그럼 얘가 2니까 b 어떻게 구해?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2, 어쩌구가 되겠죠. 가능하시죠? 집어넣으면 돼요? 다음 문제 봅시다. 368번 봅시다. 접선을 구하래요.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1번 유형이냐, 2번 유형이냐, 3번 유형이냐 이거 맞춰봐. 2번입니다. 왜 2번이에요? 보자 얘들아. 이 직선이 암산해봐. 기울기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이죠. 왜냐면은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인데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x의 개수가 기울기죠. 맞냐? 기울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내가 구하는 직선이 이 직선과 뭐하다고 있어요? 평행하다라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네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2다 라는 표현을 조금 싸가지 없게 한 거야. 그냥 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구해봐. 그러면 문제가 좀 쉬운 것 같으니까 아주 약간 어렵게 만든 거야. 됐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보자. 그럼 지금 필기하세요. 곡선이 있고요. 얘는 fx라고 할게요.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됐다라고 합시다. 됐냐? 근데 지금 나는 어떤 접선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 접선에 좀 그림이 이상하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태인 거야. 얘들아 우리에겐 기울기를 알고 있는데 뭘 더 알아야 되겠냐? 이 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누구를 이용해야 되냐? 도함수 이퀄 기울기. 아까 이게 2번 유형 공식이었죠. 기억나냐 얘들아? 도함수 이퀄 기울기.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시면요. 도함수는 6x-4인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도함수에다가 그랬잖아. 도함수의 기능이 접점에 x좌표를 입력하면 기울기가 나오고 기울기를 입력하면은 접점에 x좌표가 나온다고 했네. 내가 기울기를 입력하랬더니 족밥이 이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죠. 왜? 요 자리는 접점에 x좌표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 거죠. 맞냐? 무슨 말인지? 뭐 하시는 거예요? 도함수 이퀄
문제에서 주어진 기울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함수 이퀄 기울기. 도함수 이퀄 기울기. 그럼 정리하면 6x는 뭐 되는 거예요? 3. x는 뭐 되는 거예요? 2분의 1 되겠죠. 얘가 뭘 의미하냐? 나이스. x좌표라고 말하지 말고 접점의 x좌표. 그러면은 이 점의 x좌표가 2분의 1인 거죠. 그럼 당연히 y좌표도 구해야 되니까 fx에다가 y좌표 구하기 위해서 2분의 1 집어넣으시면요. 3 곱하기 4분의 1에 마이너스 1에 더하기 1. 아니, 마이너스, 어이구.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에 더하기 1 되겠죠. 맞냐? 얼마야 이거? 4분의 3에다가 1 뺐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인가? 이렇게. 그래서 요 y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드디어 애초에 기울기 알고 있었고 그로부터 점을 구했으니까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좌표가 되면서 정리하면 직선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곡선이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접한대요. 뭐 이런 얘기겠죠? 이런 식의 곡선이 있고요. 얘가 fx인데 x 3승에 3x 제곱에 마이너스 9x에 더하기 a다.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접한대요. 얘는 뭐 그냥 gx라고 할게요. gx가 마이너스 12x 플러스 11이다. 이렇게. 그럼 이런 문제는 아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필기했던 두 곡선이 접할 때 아까는 곡선이 두 개였고 이번엔 곡선과 직선이지만 해결책은 거의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접점이 있겠죠. 그 접점의 x좌표를 일단 t라고 하는 거야. 뭔지 모르니까. 됐냐 얘들아?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만들 수 있는 식은 t를 fx에 집어넣은 t3승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a나 t를 여기다 집어넣은 마이너스 12t 플러스 11이는 어떻다? 같다. 미지수가 t와 a가 두 개 있으니까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녀석을 미분해. 그 다음에 t를 집어넣을게요. 뭐 되냐? 바로 불러봐.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 되겠죠. 근데 어차피 뭐야? 얘를 미분한 다음에 t는 얼마냐 어차피?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근데 봐봐. 이제 하나만 내가 소개해 줄게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문제 여기서 또 막히는 경우가 생겨. 맞냐? 왜 생기는 거예요? 뭔가 연립하기가 약간 생각보다 까다로워. 이럴 땐 뭐 하냐면은 일단은 얘만 정리할게요. 얘 정리하면 뭐 되는 거예요? 얘는 우변으로 이항하고 3으로 나눌게. 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맞냐? 2t 그다음 마이너스 3인데 3 나눴으니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뭐 하는지 알지 얘들아? 요거 마이너스 9를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양변을 3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녀석을 잘 관찰하면서 얘와 지금 얘를 가지고 연립해야 되는데 얘 위에 것도 좀만 정리할게요. 요거만 이항시킵시다. 뭐 되는 거예요? t3승 마이너스 3t제곱 요거를 요로 이항시키면 플러스 3t 그 다음 얘는 뭐 된다? 11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되겠죠. 연립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 해가 완전 제곱식이네. 아니야? 뭐야?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바로 나오네. 얘는 쉽다. 얘는. t 얼마야? 1. 1을 집어넣으시면 a 구할 수 있겠죠. 가능하시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볼게요. 첫 번째 보세요. 얘들아, 저기에 지금 점이 있는데
항상 점을 보면은 저 점이 곡선 위의 점인지 곡선 밖의 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곡선 위냐 곡선 밖이냐? 밖이야. 왜? 넣어봤더니 성립을 안 해. 곡선 밖이에요. 그럼 몇 번 유형이냐? 3번 유형이죠. 그림 좀 그려볼게요. 개념 잡기 위해서 필기하세요. 이렇게 있고요. 얘가 fx인데 x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3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처음 풀어본 유형인데 곡선 밖의 한 점을 0,1이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그은 거예요. 이 접선을 완성시켜봐 이런 얘기야. 뭐 y좌표 구하라는 건 접선 만들라는 얘기야. 됩니까? 그럼 아까 우리 기억납니까? 접점을 알파 콤마 F알파로 잡은 다음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를 만족하는 방정식을 풀자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그럼 지금 접점이 있는데 접점이 어디지 전혀 모르니까 그냥 알파 콤마 알파를 원함수에 집어넣은 알파 3승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3번 유형 풀기 위해선 얘들아 좌변에다 뭐 쓸까? 좌변에다가 평균 변화율을 쓰는 겁니다. 우변엔 뭐 쓸까? 우변에다가 무조건 순간 변화율을 씁니다. 마치 평균값의 정리가 좀 비슷하죠? 꼬라지가. 둘을 같다라고 놓을 겁니다. 그럼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x좌표끼리 뺀 것 분해 y좌표끼리 빼면은 3에다가 1 빼니까 2가 되겠죠. 우변은 순간 변화율이야.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게 뭐예요? f 프라임 알파가 되겠죠. 얘도 바로 쓸게. 얘들아 암산하자. 얘를 미분한 다음에 알파 집어넣으면 얼마냐? 3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거 이퀄 이거를 방정식 풀기 위해서 양변에 뭐 곱할까? 이거 좀 알파잖아. 알파를 곱하면 알파 3승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는 3번 유형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싸그리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2알파 3승에 얘는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2는 0 되고 알파 3승이 1 돼야 되니까 알파 얼마냐? 1.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지금 힘들게 구한 알파 값이 뭘 의미하냐? 나이스. 의미 알아야 돼요. 구한 게 접점의 x좌표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면 어떤 값을 구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구한 값이 뭘 의미하는지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고등학생이야. 달라. 봐봐. 근데 내가 봐봐. 아까 개념 정리할 때 나는 애초에 이 문제를 처음에 풀 때 점을 알고 있었죠. 그럼 나는 뭘 더 알고 싶었던 거야? 기울기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은. 왜? 점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점을 알고 싶은 거고 점을 알고 있으면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야. 맞냐? 무슨 말인지? 내가 봐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까 알파 값을 구하면 어디다 집어넣자라고 했냐? fx? f'x. 맞아? 무슨 말이에요? 필기돼 있어요. 알파 값을 순간 변화율에 넣자라고 했어요. 기억나냐? 그럼 넣으면 얘들아 얼마냐? 2야. 그럼 얘가 뭘 또 의미하냐? 이게 기울기인 거야. 이게 기울기. 맞아. 그럼 드디어 지나는 점 알고 있었고 기울기 알아냈으니까 y 좌표는 기울기 2의 x 좌표가 되면서 정리할 수 있겠죠. 뭐 최종 답은 y는 2x 플러스 1 되겠죠.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3번 유형이 제 생각에는 가장 어렵습니다.
요 기억하세요? 3번 유형 발견하자마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를 만족하는 알파 값을 구하고 접점의 x좌표를 의미하고 알파 값을 순간 변화에 집어넣으면 그게 기울기다. 요 기억하자고. 다음 문제 봅시다. 380번 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두 곡선이 한 점에서 공통인 잘렸는데 접선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거 아까 우리가 개념 때 필기한 거예요. 보자.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있고요. 얘가 fx라고 할게요. 필기하세요. 얘가 x3승 플러스 2x 제곱이다.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얘가 gx, 근데 얘는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랑 비슷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접점이 있겠죠. 그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는 아까도 우리 필기했지만 t를 여기다 집어넣은 t3승 플러스 2t 제곱과 t를 여기다 집어넣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는 당연히 같겠죠. 왜냐면 만났기 때문에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빨간색을 미분해서 t를 집어넣은 접선의 기울기와 초록색을 미분해서 t를 집어넣은 접선의 기울기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미분하고 t를 집어넣으면 3t제곱 플러스 4t. 맞냐? 얘를 미분하고 t를 집어넣으면 뭐 되냐?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그럼 지금 일단은 얘를 이항할게요. 보자. t3승 플러스 3t제곱 마이너스 4는 0. 얘도 이항할게요. 3t제곱 플러스 뭐 되냐? 6t는 0. 됐냐? 그럼 결국은 둘 다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밑에 거만 먼저 인수분해 볼게요. 3t로 묶어버리면 t 플러스 2는 0 되겠죠. 그럼 t는 0이나 마이너스 2잖아. 누가 답이냐? 0은 답이 아니야. 왜 아니야? 그 위에 있는 방정식에 집어넣었더니 만족을 못하고 있어. 0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t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2 되겠죠. 됐냐? 맞아? 그럼 마이너스 2니까 끝까지 좀만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2를 위에 거나 아래 거에다 아무거나 집어넣어. 뭐 되냐? 마이너스 2면 얘가 0. 마이너스 8. 얘는 8, 0. 그러면 이 점이 결국 마이너스 2,0이라는 거죠. 직선 완성해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도함수를 아까 구했잖아. 그럼 얘도 도함수고 얘도 도함수니까 둘 중에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얼마야? 4. 어디든 상관없어, 4.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겠죠. 뭔 말인지 알겠냐, 얘들아? 그러면 기울기를 구했고 지나는 점 알고 있으니까 y-y 좌표는 기울기 4의 x-x 좌표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시면 y는 4x 플러스 8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383번 한번 볼게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했는데 일단 그 접선이 뭐 x축과 만나고 y축과 만나는데 뭐 둘러싸인 도형 넓이 구하래. 막 복잡하게 보지 말고 일단은 그냥 여기서 끊자고 이렇게. 알았지? 그냥 일단 접선만 구하자고 일단. 다 무시하고 뒤에 말은. 그럼 지금 곡선 위의 점이 주어졌으니까 몇 번 유형이에요? 1번 유형이죠. 그럼 지금 fx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울기를 알아야 되니까 미분하시면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됐냐? 얘들아 여기다 뭐 집어넣냐? 접점에 x좌표를 집어넣으면 f'2는 마이너스 2 되겠네요. 맞냐 얘들아?
그럼 지금 드디어 기울기 알고 있고 지나는 점이 2,-2니까 직선을 완성하면 y-y 좌표는 -1을 뺀 거니까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기울기 -2에 x 좌표. 그럼 얘 정리하면 y는 -2x에 더하기 4인데 2가 2양 되니까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접선을 완성했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얘들아 여기서 끊었으니까 이제 뒷부분을 보자고. 맞니 얘들아? 그럼 얘를 그리자고. 항상 그려야 돼요. 겸손하게 그리고 y절편이 2고요. 얘가 y절편이죠. 기울기가 -2니까 잠깐만 여기 할게요. 이런 식이 되겠죠. 원점이고요. 질문 x절편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1이죠.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이 식에다가 y에 0 넣었을 때 x값이죠. 0 넣으면 x는 1이죠. 그러면 이 직선과 x축, y축이 결국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 넓이 얼마야? 1. 됐습니까? 그럼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2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답은 1. 됐죠? 내가 이 문제를 너네한테 풀라고 시키면은 아마 대부분 못 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자. 그럼 지금 일단 원과 4차 함수가 접했다라고 했으니까 접점이 이렇게 있죠. 이 점이 1,1입니다. 맞냐? 그럼 이 점에서 잠깐만 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잠깐 원은 없어. 그러면 1,1에서 접선을 그은 접선의 기울기 먼저 구할 수 있겠죠. 맞냐? 보자, 다시 한번 봐봐. 지금 문제에서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 말은 그냥 반지름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반지름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봤더니 얘가 접점이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연결하면 얘가 반지름이잖아. 근데 나는 얘가 1,1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나는 이 점만 몇 콤마 몇인지만 구하면 게임 끝이네.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선 결국은 이 반지름과 접선은 직교하는 거 알고 있지. 우리 중학교 때 배우잖아. 원이 있어요. 접선이 있어요. 접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접선과 직교합니다. 라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 점의 좌표가 너무 궁금해. 그럼 결국은 우리 초록색 얘는 오늘 아까 내가 얘를 접선과 직교하는 무슨 선이라고 했어 이거? 법선이라고 했죠. 그럼 내가 만약에 1,1점을 지나는 법선만 완성할 수 있으면 법선의 y절편이 이 점이라는 거야, 내 말은. 요 말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그럼 지금 암산하자고. 빨간색은 기울기가 얼마냐? 암산할 수 있을 것 같아? 얼마야? 3? 4. 얘들아. y는 x 4승이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f'x는 4x 3승이잖아. 얼마야? 4. 그럼 얘들 또 질문. 초록색은 기울기 얼마야? -4분의 1이야, 초록색은. 그럼 이 점을 지나고 있고 기울기가 이거니까 y-y 좌표는 -4분의 1의 x 좌표. 그럼 정리하면 y는 -4분의 1 x 플러스 4분의 1이지. 마이너스를 이하면 뭐 되냐? 플러스 4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얘들아 저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 뭐래? 0, 나이스. 요 점이 0,4분의 5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 끝까지 안 할 거예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반지름 구할 수 있겠죠. 반지름 R 구한 다음에 반지름 구한 다음에 제곱하고 파이만 곱하면은 원넓이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92번 한번 봅시다. 볼게요. 우리가 오늘 평균값의 정리와 롤의 정리를 배웠죠. 평균값의 정리와 롤의 정리는 99% 똑같아. 그럼 우리는 평균값의 정리만 머릿속에 기억한 다음에 평균값의 정리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를 만족하는 점씨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존재한다. 그거인데 하필이면 그 우변에 있는 평균 변화율이 0 돼버린 거야. 그때만 특수하게 롤의 정리라고 한다는 거죠. 맞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보자. 롤의 정리 넌 평균값의 정리 넌 필기하세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맞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고. 무슨 정리가? 평균값의 정리나 롤의 정리나. 맞냐? 그런데 여기서 롤의 정리란 말을 딱 보자마자 평균 변화율은 무조건 0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은 F'C라고 할게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C는 보자 얘들아 보자. 구간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오해할 수 있죠. 얘가요 닫힌 구간인데 얘는 왜 이게 없어요? 아까 우리 이거 했잖아. 봐봐.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얘가 A야, 얘가 B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과 순간 같다를 만족하는 요 C는 A랑 겹쳐지진 못해. 그러니까 얘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다라는 거야. 그거 안 들어가요. 제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됐냐? 맞아? 이렇게. 그래서 얘가 너무 중요해. 가끔 이거 안 쓰면 틀릴 수도 있어. 그럼 출제자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은 이거를 이용하지 않으면 틀리게끔 내가 현명한 거지. 맞냐? 봅시다. 그럼 지금 우변은 F0은 그대로 쓰고요. F'C는 이 녀석을 미분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고백골 미분이니까 F'X는 맞냐? 앞에는 누가 있어요? X 플러스 2가 있죠. 뒤에는 누가 있어요? X-3의 제곱이 있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를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X-3의 1승인데 얘를 속미분하면 1이니까 곱할 것도 없겠네. 맞냐? 그러면 저기에다가 제가 C를 집어넣을게요. C를 집어넣으면 C-3의 제곱 더하기 2배의 C 플러스 2의 C-3이 이렇게 되겠죠. 식을 일단 모조리 전개할게요. 좀 귀찮더라도 C제곱 마이너스 60 플러스 9 플러스 2C제곱에 마이너스 2C에 마이너스 12.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3C제곱에 마이너스 8C에 마이너스 3. 이게 뭐 된 거예요? 좌변은 여전히 0인 거죠. 인수분 되겠죠? 3이랑 1 마이너스 여기. 그럼 정리하면 30 플러스 1 곱하기 C 마이너스 3은 0. C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과 3 되겠죠. 둘 다 답일 수도 있고 하나만 답일 수도 있고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답 없을 수는 없겠네. 미분 가능하니까. 답 누구냐? 얘만 답인 거야. 얘는 답이 아니야. 왜?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잖아. 나가리야, 나가리.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 답은 1번. 마지막 집중. 남은 시간 질문 받을게요. 보자. 평균값의 정리라고 문제가 나와 있죠. 됩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하면 평균값 정리가 뭐예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를 만족하는 점씨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게 존재한다. 이거잖아. 됐습니까? 그럼 지금 일단은 평균값의 정리라는 말을 보자마자 좌변에는 뭐 쓸까요? 좌변에는 평균 변화율을 쓸게요.
그 다음에 우변에는 뭘 쓸 거예요? 우변에는 순간 변화율을 쓸게요. 그럼 여기에서 1,3이라고 나오는 거는 한 점은 x좌표가 1이란 얘기야. 그럼 1을 원함수에 집어넣게. 1, 얼마냐? 암산해봐. 마이너스 1. 한 점은 x좌표가 3이란 뜻이야. 3 집어넣으면 얼마냐? 얼마냐? 7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평균 변화율은 x좌표끼리 뺀 것 분의 y좌표끼리 뺀 거가 되겠죠. 우변은 뭐가 되겠어요? F'C가 되겠죠. 순간 변화율이니까. 역시나 잊지 말고 C의 범위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그럼 지금 원함수를 미분하면 F'X는 4x-4잖아. 얘들아, 좌변 암산하면 얼마야? 좌변 4야. 우변은 미분한 거에 C를 집어넣으면 4C-4인 거죠. 암산해봐. C 얼마야? 2. 한 번 더 확인해야 돼. 얘가 이 범위 안에 있냐? 네, 있네요. 합격. 답입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